안녕하십니까. 동경하는 삶 동경하우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말인데 날씨도 덥고 해서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옥상에는 바람이 지금 트여 있어서 공간이 트여 있어서 시원하고 위에 이제 차양막이 있어서 그늘이 져 있어서 옥상에 시원해서 옥상에서 다가구주택 제가 건축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이제 8년 동안 운영하면서 행복하게 운영했다고 제가 이야기했었는데 오늘은 직접 건축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구축을 매입하려고 그랬었죠.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시내 쪽이라든지 신주택 단지라든지 그런 쪽에는 원룸이 많이 건축되고 있었고 기존에 퇴직하신 분들도 주변에 영남대에 있는데 영남대는 이제 수요가 많으니까 대학생 수요가 많으니까 그쪽에 이제 경산 쪽에 투자를 해서 조금 뭐 처음에는 재미를 보다가 몇 년 지나면은 좀 구축이 되고 상당히 세입자를 들리는데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부동산에 위임하게 되는데 부동산에서 뭐 이제 계속 수수료가 나가게 되고 그런 부분이 힘들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리스크를 안고 원룸을 구입해서 운영해야 되느냐 우리 전재산을 털어서 반대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부동산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계속 이제 광고를 올린 게 1억이면은 원룸 건물을 구입할 수 있다는 광고를 계속 올리더라고요. 신축 건물을 계속 올리면서 올렸는데 그다음에 이제 1억이 될 수 있는 게 건물이 이제 대지가 80평에서 100평 가까이 되고 이제 대지라든지 건물에 대해서 담보 대출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세 보증금이라든지 월세 보증금이 일정 부분 있고 나머지 부분만 뭐 1억대죠. 딱 1억이 아니고 대부분 1억대 후반이었죠. 1억만 가지면은 원룸 건물을 구입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원룸을 저도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근데 1억을 당장 만들기는 어렵고 제가 이제 원룸 주인 세대에 들어가서 운영을 하면서 월세 수입도 임대 수입도 갖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원룸을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경산까지 갔었습니다. 여기는 포항인데 경산은 여기서 이제 뭐 1시간 한 30분 1시간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거기 가서 영남대 정문이라든지 후문이라든지 그 주변에 질량 공단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원룸촌이 상당히 많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여기서 구입을 할 수 있는데 구입을 해서 부동산에 맡기고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그 구입 자금을 제가 아파트에서 담보대출을 내서 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담보대출 이자들은 안 가고 거기서 이제 월수 수입 일부 나오지만 꼭 월수 수입이 있지만 그 차익이 얼마 없는 거예요. 수익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은행 이자가 상당히 비쌌습니다. 비싸서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직접 원룸 주인 세대 살면서 아파트를 매도하고 살면서 스트레스 안 받고 운영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죠. 그래서 이제 다시 포항으로 오게 됩니다. 포항에서 이제 시내라든지 그다음에 저기 법원 쪽에 신주택 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서 아주 다양한 원룸을 많이 보게 된 거죠. 주로 이제 구축을 많이 봤습니다. 구축도 보고 신축도 보고 많이 봤는데 첫째 제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게 구축은 구조가 일률적으로 너무 동일하더라고요. 베란다 한쪽 벽면에 거기 이제 터서 이제 붙박이장을 만들어 가지고 옷을 걸게 만들어져 있고 그게 붙박이장이 다였습니다. 그리고 또 벽면 미니 투룸이나 원룸에도 한쪽 벽면을 이제 프레임을 짜 가지고 프레임을 짜서 나무 쫄대 비슷하게 프레임을 짜고 중간에는 이제 다른 색채의 도배지를 좀 입혀가지고 조금 특이하게 만들어가지고 아트월이라고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화장실 있고 그 다음 싱크대 자그마한 거 있고 그게 다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냉장고 작은 거 들어가 있고 에어컨 들어가 있고 그건 이제 전자제품은 일주로 다 들어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원룸 업자분들은 원룸에는 새만 나오면 되는 정도로 이제 작게 구성을 하고 주인 세대 거실만 좀 층고를 높게 만들어서 한 1m 정도 층고를 이제 옥상에 보면은 층고가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매도를 할 목적으로 그렇게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별로 이제 구조도 마음에 안 들고 위치도 이제 뭐 내가 사는 위치에서 계속 그때는 우리 자녀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녔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집에서는 이제 걸어 다니는 수준이 됐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뭐 전학할 수도 없고 그 차를 타고 많이 움직여야 되고 그렇게 되는 사례가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위치도 마음에 안 들고 구조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이제 구축을 조금 회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신축을 봤는데 두 번째는 신축을 봤는데 신축은 또 너무 비싸더라고요. 좀 가격이 산 게 8억 9억이고 좀 구매가 큰 거는 10억이 넘어가더라고요. 11억 12억 가까이 되더라고. 그렇게 되니까 그 큰 돈을 한꺼번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조달할 그 여유 자금이 없었는 거죠,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축도 안 되겠다. 뭐 구조도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축을 이게 보니까 대부분 수익률표가 보니까 수익률표는 부동산을 만들어서 보여주는데 아주 수익이 좋은 거예요. 뭐 대부분 뭐 10%고 15%고 15% 넘어가는 것도 있었습니다. 수익이 내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월세 나오고 이제 그 대출 이자 갚고 그러고도 이제 수익률표가 상당히 높았는데 거기서는 뭐 부동산 복비라든가 운영에 대해서 뭐 전기세 나가라든가 그런 게 세세한 건 안 따졌지만 크게 개괄적으로 해놨는 게 10% 이상이 돼서 아주 수익률이 좋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좋은 수익률이 나오는 원룸을 왜 팔까? 그게 궁금했어요. 그렇게 궁금하게 된 것을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원룸을 계속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비밀을. 부동산에서 장난을 친 거예요. 즉이 장난인데 뭐냐 그러면 이제 그 매도 원룸이 나오면은 그 주변에 있는 그 세입자들을 매도 원룸에 이제 공시를 채우는 거예요. 채워가다가 수익률을 높여서 그렇게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월세가 안 나오는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이제 이주를 시키려고 그러면은 그 부동산에서 이제 그 이주하는 원룸 세대원들한테 세입자들한테 한 달이나 두 달치를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만실을 만들어서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1년 지나면은 계약기간 지나가면 대부분 이제 나갈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대로 이제 뭐 공실이 좀 많이 발생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실도 발생되고 하니까 주인들은 매도를 하려고 그러는 거. 부동산에서는 빨리 매도하려고 거래를 만들려고 성사시키기 위해서 만실을 만들어가 수익률을 좋게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구축을 함부로 매입을 하면 안 되겠구나. 위치도 그렇고 구조도 그렇고 신축은 또 이제 자금이 너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고 또 그때 당시에 제가 다음 카페에 그 재테크 카페가 아주 큰 게 있습니다. 거기에 심취해서 뭐 재테크 공부를 한다고 자주 들어가 보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좀 서울에서 유명한 분이 원룸 다가구에 대해서 이제 통달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한 40대인데 그 직장 다니다가 원룸 건축하는 것을 배우게 된 겁니다. 부모님 땅이 있었는데 그 집을 헐고 옆집을 하나 또 매입을 해서 원룸을 하나 건축하게 된 겁니다. 거기서 이제 원룸 건축에 대해서 구조를 알게 되면서부터 그 주변에 다른 집들도 구입을 해서 계속 건축을 하고 매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완전 건축업자가 된 거예요. 시행사가 된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과정을, 그런 경험을 그 카페에서 이제 칼럼을 계속 게재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책도 그분이 쓰시게 됐는데, 또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개인 또 200평 한도 내로서는 이제 개인이 그 전문 건설업 면허가 없어도 지을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가구는. 다주택은 이제 그 지을 수 없는데, 다가구는 지을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지을 수 있겠구나. 그런 자신감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분들이 칼럼을 쓰는 내용에 보면은 팀장님만 그 섭외를 하면은 목수 팀장님이 설비하시는 분들이나 전기하시는 분들을 대부분 같이 그 현장 다니면서 거느리고 있다는 얘기죠. 연락처를 서로 알고 있어서 공유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들 통해서 또 이제 그 철건 하시는 분들도 알게 되고 그래 공부를 해보니까 건축하는 목수 오야지만 그 섭외를 하면은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나도 충분하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뭐 기존 건축도 마음에 안 들고 신축도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그 재테크 카페로부터 이제 공부도 하게 되고 이래서 그때부터 건축할 수 있는 대지를 이제 구하러 다닌 겁니다.
처음에는 집사람도 이제 그냥 아파트에서 편하게 살면 되지 왜 굳이 응? 다가구 주택 한물 간 건데 그걸 이제 이미 뭐 공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포항시내도 옛날에 시내에 있는 그 주택들이 전부 다 헐리고 원룸으로 우후죽순 많이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신주택 단지가 있는 그 부분에도 그 대지가 많으니까 수익률이 좋은 원룸 건축이 막 엄청나게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수요보다는 공급이 더 많았다는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여기 공대 주변에 이제 그 대단지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공대도 보면은 기숙사가 있어요. 기숙사가 있는데 기숙사에 또 그 대학생들이 그 4년 동안 살다가 학부생으로 가고 대학원생으로 가고 그러면은 원룸 그 기숙사에서 이제 질리는 거예요. 거기도 이제 그 기숙사 비용도 상당히 올라갔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그 원룸 수요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포항 공대인데 공대 주변에 이제 원룸 수요가 많았습니다. 이쪽에는 그리고 또 포스코 직원들도 이제 그 수요가 많았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알고부터 이쪽으로 이제 그 땅을 집중적으로 걸어다닌 거죠. 걸어다니고 계속 이제 대지를 구하러 다녔었는데 처음에는 뭐 집사람이 반대하다가 그 집사람 또 저 친구분이 어린 친구분이 원룸을 시내에 한 세 채를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이야기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도 괜찮고 원룸 운영하는데 뭐 부동산에 전부 다 맡기면은 크게 스트레스도 안 받고 좋다 그런 얘기를 듣고부터는 이제 저하고 이제 마음이 일치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같이 이제 원룸 그 구축이나 신축에 또 보기는 했지만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고 그다음부터 이제 대지를 구하러 다닌 거예요. 그래서 다니다가 우연히 이제 우리 집 쪽으로 가다가 포도밭이었는데 그게 원룸이 건축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보니까 땅이 이제 아주 넓은데 각지였어요. 앞에 도로도 있고 옆에도 도로 있고 각지에 그 벽에 보니까 그 땅이 몇 평이 되는데 전화번호도 있고 매매한다고 이제 적혀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전화 드리니까 지금 뭐 얼마인데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저는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다른 지역에 파견이가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 파견이가 있어서 이제 계속 그분하고 연락해도 만나기도 어렵겠다 싶어서 우리 아는 사람 친구가 부동산을 운영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한테 이제 데리고 와서 땅을 보여주고 전화번호 이렇게 되니까 좀 조율을 좀 해달라. 한 열흘 지나니까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조율 다 됐다. 그때 그 대지를 구입한 게 그래서 구입하게 됐는데 그 친구 덕분으로 이제 그 은행 그 선배님 은행 지점장이죠. 지점장 선배를 소개를 받아서 그리고 제가 이제 직장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직장이 신용 대출로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5천만 원을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이제 대지 계약금을 치고 계약을 작성을 하고 그 등기를 넘겨주는 시점에 제가 잔금을 치르는 걸로 그렇게 하고 은행장님께서 이제 그 좀 유도리를 좀 준 거죠 저한테. 그 대지 계약한 계약서를 보고 대출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대지 담보 대출 준 거예요. 그 담보 대출로 잔금을 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동시에 이제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없죠. 대지에 이제 그 저당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대지를 3억에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마이너 통장 5천만 원하고 이제 은행 그 대지 담보 대출로 2억 5천을 해서 이제 대지를 구입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설계를 하게 되는데 설계도 이제 포항시내 다니면서 설계사들한테 이제 의뢰를 하니까 이거는 제대로 설계가 안 나온다. 두 채가 나오니까 168평으로 상당히 넓지만 옆에 이제 각지니까 이제 옆에 도로가 2m, 2m 있으니까 도로 사선으로 해서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1층은 필로티고 2층, 3층, 4층이 이제 한 9m 정도 되는데 한 층이 3m 같으면 9m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높이의 절반을 도로 사선을 내줘야 됩니다. 근데 2m 도로인데 절반이 뭐 4.5m잖아요. 4.5m를 도로를 확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 쪽으로 이제 내 땅이 많이 뺏기고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이제 다른 요 빌라가 있는데 빌라 쪽으로도 이제 그 높이의 절반을 빼줘야 됩니다. 옛날에는 법이 그랬었어요. 요즘 이제 그게 많이 완화됐는데 9m 이하는 그 9m가 1.5m만 띄우면 되게 된 지금 완화가 됐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절반을 띄워주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이제 그 공간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뒤쪽으로는 1조 사선, 도로 쪽으로 이제 도로 사선이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집하고 옆집하고는
대지와의 공지라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또 이제 1m 뛰어야 되거든요. 뛰어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그 내연반당하게 그 168평인데 절반이 뭐 80평이 넘어야 되잖아요. 근데 도로도 뺏기고 1조 사선도 뺏기고 그러다 보니까 대지가 딱 앉는 거는 70평입니다. 70평. 70평이 안 치고 그리고 2층, 3층, 4층 올리니까 200평이 넘는 거예요. 그래도 3720, 200평 넘잖아요. 그러니까 뭐 충분하게 그 다가구는 200평까지밖에 못 짓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룸 한 채를 제대로 이제 크게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지을 수 있었고 그렇게 이제 설계를 한 겁니다. 설계 과정도 이제 뭐 처음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한다고 그렇게 검토를 많이 하다가 도시형 생활주택은 25세대까지 가능하거든요. 25세대까지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전부 다 원룸으로 전부 다 빼서 그렇게도 검토를 했었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제 다가구 주택으로 해서 18세대를 설계를 해서 나중에 착공을 하게 됩니다. 착공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 공사 계획을 해야 되니까 공사업자를 구하기도 그때는 이제 제가 공사업자라든지 그런 분은 전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시내에 이제 다니면서 공사 현장마다 다 다니면서 그분들을 이제 그 만나가지고 전화번호를 받게 됩니다. 목수 그 팀장님 누구신지 목수 팀장들을 구해가지고 목수 팀장하고 컨택하고 그분들하고 이제 우리 현장에 와서 보고 내가 설계했는 거 가설계했는 것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견적이 어떻게 됩니까 하고 여러 가지 묻게 되고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뭐 한 그때는 한 5사람 6사람 만났는데 요 인근에 또 가까운데 바로 옆에 그 아까 포도밭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원룸 하시는 분, 그 목수 여자분을 몇 번 만났는데 그분이 또 마침 이제 그 골조는 해주시겠다 해서 제가 철근도 사고 레민건도 사고 해서 제가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그분하고 같이 계속 계약하던 그 설비하고 전기하고 그 업자분들하고 또 계약을 하고 또 하고 그분들이 이제 계약하는 방식하고 동일하게 제가 계약금을 500을 치고 나머지 잔금은 설비 전기는 계약금만 500만 치고 나머지 잔금은 준공 이제 그 대출 받아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계약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순조롭게 진행을 했었죠. 근데 이제 이 건축을 다 하고 나니까 골조 건축을 다 올리고 나니까 마감을 해야 되잖아. 마감 공정이 상당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뭐 창호도 있고 타일도 있고 뭐 문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난방 콜도 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도배장판 뭐 하여튼 복잡합니다. 공정이 워낙 많아서 그러니까 마감은 도저히 제가 이제 그때는 회사 다니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지역도 포항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었으니까 주로 이제 건축하는 것을 본 거는 사진 찍고 한 거는 이제 그 집사람이 이제 요 가까이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봐왔고 그러던 상태이기 때문에 마감 공정은 제가 도저히 이제 따로따로 발주를 못 내게 있어서 여기 경주 인근의 경주에서 그 마감 그 건축 사장님을 잘 만나서 그분이 아주 멋지게 지어준 차례가 되겠습니다. 그분 만나서 이제 그 시스템 그 우리 벽면에 한쪽 벽면을 전부 다 그 책상, 책꽂이, 옷장 그 이불장하고 다 만들어 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딱 채워놓으니까 아주 멋지게 되어 있었고 자재들도 아주 고급 자재를 쓰고 기포 난방콜 밑에 기포 콘크리트라든지 방음이라든지 층간소음이라든지 그런 게 하나도 없도록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간단하게나마 이제 뭐 제가 직접 건축하게 된 계기 그러니까 뭐 제일 처음에는 제 마음에 들도록 제가 스트레스 안 받고 세입자 넣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무리 없이 이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지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간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짓게 되었고 기존의 구축이라든지 신축이라든지 그런 거는 마음에 안 들었고 그리고 또 제 생활 여건에서 가까운 곳에 집을 짓고 싶었고 그리고 또 제가 설계를 하니까 뭐 직접 설계는 안 하지만 설계를 위임해서 제 마음에 들도록 이렇게 그려주십시오 이렇게 그려주십시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 하게 된 계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마음에 들고 괜찮으면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